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예,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고 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예, 갈등도 많이 있고 또 이 노인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이 심각한 상황인데 경찰에서도 충분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며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의 정의는 뭐냐?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 폭력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가해자고 힘이 약한 사람이 피해자고, 일단 주먹이나 발로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고함을 치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내쫓고 무서운 눈빛으로 윽박지르고 욕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인 것, 심리적인 것이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이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 가운데 특히 이제 아이들이나 노인에게 힘이 약한,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나 힘이 약한 노인에게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더 필요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어른, 어른들이 가해자가 아동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학대는 피해자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그 아들이 하거나 며느리가 하거나 그런 경우도 되겠죠. 그래서 이 아동학대, 그다음에 노인학대 또 이런 것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폭력, 앞에서 살펴봤듯이 신체적 폭력, 정서적인 거, 이런 것. 신체적인 폭력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 때리는 것과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움켜잡는 행위. 그 다음에 정서적인 학대는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두 번째 폭력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니까 신체 폭력, 그 다음에 정서학대, 이런 쪽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모든 드럼을 지우고요. 어, 신체적인 거 우리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거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직접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가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또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또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또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그 다음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적인 폭력,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런 것도
가정폭력입니다.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거나, 그 다음에 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 상황에 버려두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살펴보면요, 배우자에 의한 피해가 여성이 5.9%, 남성이 1.3%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 배우자 외에 가족 간의 폭력이 4.7%,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폭력이 양육자에 의해서 아동폭력 가해자가 27.6%, 그 다음에 노인폭력이 3.8%, 특히 아동폭력이 지금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의뢰하여서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이렇게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남성에 의해서 여성 배우자에 하는 게 5.9%, 여성 배우자가 남성이 하는 게 1.3%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합하면 여성의 10.9%가 당하였고요, 남성의 6.6%가 당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신체,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정서폭력과 통제까지 포함하면 여성의 28.9%와 남성의 26%가 이렇게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서 굉장히 5개 폭력이거나 4개 폭력이나 혹은 또 신체적 성적 폭력이 약 6%, 그 다음에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이 약 11%, 그 다음에 또 5가지 유형까지 합하면 약 29%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 의한 폭력은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정서적 폭력이 4.2%, 그 다음에 경제적 폭력이 0.4, 신체적 폭력이 1.9, 성적 폭력이 0.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 폭력이 정서적 폭력이 24%, 신체적 폭력이 11%, 방임이 2%, 그 다음에 노인 폭력이 정서적 폭력이 3.5, 방임이 0.3, 신체 폭력이 0.2, 경제적 폭력이 0.2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도 있지만 정서적 폭력이 굉장히 넓은 의미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우리가 흔히 아는 신체적 성적인 폭력 외에 정서적 폭력이 매우 중요한 것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폭력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특징은 일단 전 계층의 폭력의 특징은 일단 전 계층의, 그러니까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학력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것이 전 계층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개인적이고 사생활 집안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살인이라든지 혹은 또 방임이 등등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문제가 있어서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폭력을 유발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폭력을 한다, 혹은 또 피해자들이 매를 부른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매를 부른다 이런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가까운 이웃에게 알리고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에 신고하면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지, 아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동을 이렇게 뭔가 하면 그 강제로 이렇게 부모랑 떨어지게 하는 그런 제도도 생겼고 해서 일단 경찰이 신고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1366이라고 해서 여성 긴급 전화, 이런 곳에도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전화로 상담하면서 상담 내용에 따라서 여성 긴급 전화에서 경찰을 보내주거나 안 그러면 피신처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족만큼 중요한 게 소중하고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도 이렇게 아이를 죽인다든지, 안 그러면 또 부부간에 칼부림을 난다든지, 뭐 이렇게 정말 그 가정을 이런 그 끈끈한 가족 내에서도, 같이 피를 나눈 가족 내에서도 이렇게 뭔가 하면 폭력이 일어나고 그 살인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정서적으로 이렇게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폭력은 일단 없어야 된다. 그리고 가정 폭력이 폭력에 대해서 안 하도록 해야 되며, 폭력이 일어날 경우에 경찰이 나선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이 나선다든지, 혹은 또 NGO 단체가 나선다든지 해서 좀 도와주면서 행복한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폭력이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 뭐 경제적 폭력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여러 가지 폭력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월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폭력을 어떻게 하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